GS그룹이 국내 보톡스 1위 업체 휴재를 인수합니다. 인수 규모만 1조 7천억 원 규모로 바이오업계 M&A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막판 가격 협상 끝에 GS그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휴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GS 컨소시엄은 휴재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의 지분 약 47%를 1조 7천억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 가격인 2조 3천억 원 수준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바이오업계 사상 최대 M&A 규모입니다. GS가 당장 1조 7천억 원을 모두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GS는 국내 사모펀드와 함께 각각 1억 5천만 달러씩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을 먼저 투자합니다. 인수 후 경영은 이번 컨소시엄 주축인 싱가포르 바이오 의료 전문 투자 기업 CBC그룹이 주도하지만 GS도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허태수 GS 회장은 휴재 인수에 대해 GS그룹의 바이오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위 보톡스 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휴젤 인수로 앞으로 GS그룹이 펼칠 바이오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GS그룹의 바이오 기업 인수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기자, 이 GS라는 게 사실 GS그룹이 바이오랑은 큰 상관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GS는 이제 GS 칼텍스 정유 사업을 하고 있고 GS 건설, 그다음에 이제 GS 25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GS 리테일 이렇게 전통적인 산업의 좀 강자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M&A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좀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이 GS 그룹 자체에서도 이제 M&A 규모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1조 7천억 원은. 그리고 바이오 업계에서도 이제 한국콜마가 지금은 이노엔이죠. CJ 헬스케어를 인수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어서 네.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와 건설, 리테일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신사업 발굴면에서 이제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유 사업이 그룹의 주축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친환경이다, ESG 경영이다 해서 사실은 미래 성장력이 그렇게 높게 점쳐지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GS 그룹의 실제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올해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GS 칼텍스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정유 사업에서만 1조 2천억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대신 휴젤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휴젤의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매년 8%씩 성장하는 보톡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시장 판권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 시장 확대 가능성도 현재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보톡스 시장은 한 1,500억 원 수준에서 2천억 원 수준이고 중국은 이제 한 7천억 원에서 1조 원, 미국은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여기서의 성장 잠재력이 조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이제 중국 식약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불법 유통, 보톡스에 대한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때 이에 대한 수혜로 좀 꼽히기도 있습니다. 휴젤은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보톡스의 이제 수출명인데 레티보의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휴젤이 보톡스 1위 회사였어요. 저는 이제 보톡스에 관련된 회사 하면은 이제 메디톡스 아니면은 대웅제약이 주로 떠올렸는데 휴젤이 1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휴젤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2016년부터 이제 점유율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메디톡스를 제치고 네. 그 이유는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이제 보톡스는 원래 미국 엘러간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과 어떤 품질을 둘 다 조금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점유율이 좀 올라간 것을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GS가 알짜 기업 인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되는데 이번 이 휴젤 인수가 단순히 이제 보톡스 시장으로 GS가 진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좀 이번에 뛰어드는 그런 그 신호탄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GS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사업에서 이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죠. 이제 GS 리테일이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국내 배달업체에서 2위인 요기요를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허태수 회장 체제로 좀 바뀐 뒤에 이른바 좀 잘 나가는 사업,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 신사업 등을 육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좀 보입니다. 바이오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고요.
GS 측은 휴재를 바이오 사업의 교두보로 삼겠다 이렇게 조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이것 외에 아직까지 딱히 계획을 말한 거는 없습니다. 예. 사실 휴젤의 상품 구성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톡스라고 말하는 보툴리눔 톡신이 주축이고 그 다음 이제 필러와 이제 일부 뷰티 케어 제품, 화장품 같은 것들을 팔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 GS 그룹은 이제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제품을 위주로 해외 시장에서 성장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젤의 헬스 뷰티 제품을 성장시켜서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이 랄라블라라는 어떤 그 화장품 소매점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조금 거점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GS가 현재 4세 경영자들이 이제 핵심 그룹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허송 GS 전무가 이번 휴재 인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4세 경영자들의 그룹 내 입지를 둘러싼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4세 경영 쪽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4세 경영 쪽에 경쟁이 붙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4세들이 신사업 쪽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게 하나고 GS는 신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내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번 GS 그룹의 휴젤 인수는 이 결과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떤 시너지가 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